KT가 알려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하여 KT 내부에 부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제외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KT 임원을 직접 만나서 딸의 이력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검찰이 2011년 계약직 입사 때부터 실질적인 청탁이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그렇게 판단한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뭐냐면 2011년 4월이거든요. 이때 KT 스포츠재단에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요. 김성태 의원의 딸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한 달 전에 2011년 3월에 직접 이 김성태 의원이 KT 홈고객 부문 사장 서유열 사장이라고 있어요. 여기 사장을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력서를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줬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이제 청탁을 했다는 이제 정황이 드러난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이력서를 이제 전달받은 다음에 인력 업체에서 이제 파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딸을 채용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처음 이 계약직으로 입사할 때 이렇게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2012년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거든요. 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때는 사실은 이때 원서를 받는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 원서를 받는 기간이 9월 며칠이었는데 그거보다 한 달이 지나서 10월에 원서를 넣어요. 그 원서가 마감되고 난 다음에 한 달 있다가 원서를 넣는다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성검사를 받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B등급을 받아가지고 탈락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뭐 이력서에 곳곳이 뭐 빈칸은 남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이 됐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당시 이석채 회장인데요. 이석채 회장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채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이게 공소장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억울하다고 눈물의 1인 시위도 그렇죠. 했었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제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네. 저희가 그 내용을 좀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KT가 알려주는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하여 KT 내부에 부정한 절차가 이루어지고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제외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KT가 오로지 알려주는 절차대로 했을 뿐 나는 이거에 어떤 관여한 것이 없는데 이 딸의 아이를 그걸 통해서 KT가 왜 이렇게 잘못된 절차대로 했는지 본인도 이제 궁금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뭐 어떻게 좀 그래서 핵심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김성태 의원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KT가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KT가 알아서 했을지는 모르나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내지는 압력을 넣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다. 근데 김성태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갈 때는 어쨌든 이력서를 전달했을 수는 있죠. 좀 알아봐 달라. 뭐 그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은 김성태 의원 얘기는 저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가 내가 거기에 개입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빈칸으로 이력서가 들어가고 이력서도 뭐 늦게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KT에서
내 딸을 갖다가 채용을 하면 뭔가 이익을 볼지 모르고 자신들의 어떤 그 절차에 따라서 내지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 딸을 그렇게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나 내가 거기에 부정하게 압력을 가했다든지 내지는 개입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 점은 재판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검찰의 입장과 김성태 의원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누구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 겁니다. 다만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김성태 의원의 입김이 닿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석채 회장과 김성태 의원의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예. 김성태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은 앞으로도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에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로 지금 이제 의유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뇌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 2012년에 김성태 의원이 여당 간사, 그 당시는 여당이었습니다. 여당 간사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에 말이죠. 그러면서 이석채 이제 회장이 증인으로 나오는 걸 빼줬다 이 말입니다. 무마한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살펴봐야 되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성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딸 KT 계약직 채용 때부터 직접 이력서를 들고 가서 채용 청탁을 했다라는 게 일단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이라고 하면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그동안 계속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 내용과는 다소 많이 상반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당시에 이게 불거졌죠.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다. 또 억울하다. 검찰이 정치 수사로 본인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공소장 내용도 일단 전체적으로는 좀 부인하고 있고 그 본인이 정치 수사를 해서 본인을 옥죄했다고 이제 지칭한 남부지검장 지금 이제 바뀌었죠 이번 인사로 권익환 남부지검장을 피해 사실 유포 혐의로 이제 고발까지 하고. 검찰청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개인적으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그 공소장 내용과 본인 주장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재판이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제 곧 이제 열릴 텐데 거기서 다툼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일 같습니다. 남부지검 말씀하셨으니까요. 저희 남부지검장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인데요. 그쪽에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수사 지금 고발 고소돼 있는 그 의원들 관련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계속해서 소환, 그러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하고 있는데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글쎄요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제 소환까지도 뭐 고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무소불위, 지금 이제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해 놓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에서 출두하지 말라, 출석하지 말라라는 지침 때문에 안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억지거든요. 역지사지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야당 때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언론뿐만 아니라. 근데 언론이 정말 이 부분을 좀 너무 차분하게 보고 있다. 일부 언론은.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3차례 소환을 해서 강제 소환 여부를 좀 판단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뭐 강제 소환하면 또 방탄 국회 열어서 또 막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경찰이 그냥 그러니까 물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해야 되겠지만 절차를 검찰이 저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검찰도요. 그래서 지금 증거만으로도 명백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감금 혐의를 갖고 있는 4명의 국회의원, 나머지 이제 회의를 방해한 의원, 그다음에 기물을 파손한 것, 그다음에 공문서 유조한 공문서를 이제 파손한 것 해가지고 그런 각각의 의원들의 범죄 행위가 있는데요. 저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지지난주부터 해서 내달 1일, 2일까지 해서 한 2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더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기차가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주장하지 마시고 법위에 군림하고 특권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마시고 조사에 응하시고 그러고 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위반은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과연 어떤 입장으로 이 부분을 볼지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상적이라면 사실 3번 정도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 강제 수사까지 하는 게 맞는데 예. 지금 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까지 또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국당은 그 민주당이나 또 여권 정당들이 법적인 요식 행위만 이제 충족하고 내용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나 선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명분을 가지고 소환 대상 의원들에게도 소환 일단 불응할 것을 당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뭐 안 하는 것보다도 하지 말도록 일단 해놓은 상태 같고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검찰에 그 체포영장 그 신청을 하는지 검찰이 또 법원에 그 요구를 하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되겠는데 근데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언제까지냐 하고 만약에 8월 말까지 회기다라고 실제로 회기가 열리든 안 열리든 회기는 또 회의 일정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열리고 그다음에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 들어가거든요. 12월 연말까지. 그렇게 되면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영장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물론 이제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는 뭐 안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김 의원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검찰총장 저는 25일 날 임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을 첫 공식 일조로 방문했고요. 어제는 대한변협을 찾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헌재를 방문할 겁니다. 법조 3륜이라고 그래가지고 변호사, 법원, 검찰 이렇게 돌아가는데 검찰총장의 첫 행보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행을 좀 많이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거다. 예. 이전에 문밀 검찰총장의 경우는 경찰청장을 또 만나가지고 그렇죠. 국민들에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이렇게 좀 법을 다루는 분들이 구시대적이고 지금 현재 국민들의 수준에 안 맞는 것을 좀 바꾸는 노력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자는 취지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뒤늦게 접수했고 내용도 부실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KT 특혜 채용 첫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당시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이 공채 서류 접수가 마감되고 한 달 뒤에 지원서를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제출 시점은 서류 전형은 물론 인성과 적성 검사까지 이미 끝난 상황으로 뒤늦게 제출한 지원서에는 외국어 점수와 자격증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비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최입의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번 주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고소고발돼 경찰에 출석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 경찰은 이번 주 이미 2차례 소환에 불응한 엄영수, 여상규, 이양수, 정가윤 의원을 포함한 한국당 의원 21명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 11명을 추가로 소환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당의 결정에 따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경찰의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한심한 행태입니다. 일각에선 법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은 일반인의 경우 피고발인이 출석 요구에 3회가량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에 나섭니다. 하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현재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도 아직 강제 수사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속된 출석 거부로 여론이 악화하면 한국당이 소환 불응 방침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